안녕하세요. 서울 나엘 여성원의 김명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문제들 중에 시험관으로 어렵게 고생해서 임신하신 다음에 산모가 된다면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관 임신 후에 산모분들한테 어떤 더 주의점이 있는지, 어떤 관리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시험관으로 임신하면 자연임신과 어떤 점이 가장 다를까요? 시험관 임신을 하면 일단은 시험관 시술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채취하고 이식한 다음에 중단하는 약도 있지만 임신이 된 경우에도 꾸준히 써야 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황체 호르몬이라고 해서 임신이 되고 유지가 될 때 보통 8주에서 12주 사이에는 정상적인 태반의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기도 한데,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할 때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거나 그리고 난자 채취를 통해서 정상적인 황체 호르몬의 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꼭 황체 호르몬을 8주에서 길게는 12주까지도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관 시술로 성공하신 산모분들은 임신이 됐다고 모든 약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8주, 길게는 12주까지도 보충요법이 필요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사실 시험관에 들어오는 산모분들이 40주까지 만삭분만을 할 때까지 겪을 수 있는 여러 합병증들의 빈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연령이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난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산모로서 태아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이나 유산, 조기 진통들의 그런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과적인 합병증 없이 무사히 잘 순산하는 그 단계까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관 시술을 하게 결정되는 데까지는 남편분의 요소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남성 난임 중에서도 심한 희소정자증이 있다거나 유전적인 어떤 결함이 있거나 하는 경우 미세 수정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때에도 일반적인 시험관 산모분이나 내지는 자연임신의 경우보다도 태아에 대한 검사가 더 세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HCG 검사는 왜 이렇게 자주 하나요? 시험관 시술 후에 임신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에 3일 배양이냐 5일 배양이냐 따라서 그 피검사를 하는 단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식하고 9일에서 11일 후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험관에서 정확하게 수정란 상태를 보았고 또 포배기 상태까지 부화되면 언제쯤이면 수치가 나온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을 위해서 이 수치를 검사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피검사 이후에 임신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3, 4일 후에 한 번 더 체크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1차, 2차 피검사에서 정상적으로 잘 통과가 되면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검사에서 정상적인 수치로 오르지 않는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럴 때에는 추가로 한 번 더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임상적인 증상과 연결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자연임신에서는 피검사를 안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자연임신은 언제 정확하게 배란이 됐는지, 수정란이 언제 생겼는지, 수정란이 착상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피검사를 하는 것을 모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연임신에서는 소변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오면 보통 일주일 내외에서는 아기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과 달리 시험관 시술에서는 정확하게 수정란 상태를 보고 이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인 양상을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피검사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수치를 정확하게 병원에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관 임신에서 프로게스테론 등 보조 호르몬 치료는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케이스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험관 시술에서 방법이 냉동배아 이식과 신선주기 이식이 있게 되는데, 신선주기 이식은 굉장히 많은 난포들을 키워내고 그 당시에 난자 채취라는 과정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난포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이 채취와 함께 제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황체 호르몬의 부족 증상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 주기에서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고 임신을 한 다음에도 8주 이상은 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하지만 냉동배아 이식에서 자연주기 배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주기 배란이 되는 그 난포에서 충분한 황체 호르몬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수치로 이식하는 날 황체 호르몬을 확인을 하고 때로는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했다고 해서 모두 황체 호르몬을 똑같이 보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류에 따른, 그리고 피검사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대부분 채취를 통해서 이식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시험관 임신에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했던 사례가 있다면? 요즘은 많이들 단일배아 이식을 하고 있지만 과거 나이가 높으시거나 또 착상에 실패하신 경험이 있을 때는 수정란을 2개 이상 이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환자분은 여러 번 실패하신 경험으로 2개의 수정란을 이식하신 분이었는데 다행히 처음 수치가 통과를 했고 아기집도 보고 정말 기쁨을 함께하는 순간에 그 수정란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아기까지 형성이 되고 박동이 뛰어야 되는 6주에서 7주 사이에 멈추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류유산으로 최종적으로 진단이 되고 치료를 하였는데 일주일 후에 유산 치료가 잘 됐는지를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 진찰을 하는데 그때 한쪽 나팔관 쪽에 또 다른 아기집이 그때서야 관찰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병합 임신이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계류유산으로 유산 수술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발견된 병합 임신, 즉 자궁의 임신으로 복강경 수술을 하셔야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믿기지 않지만 실제 시험관 임신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그 다음 노력을 해서 다행히 건강한 출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함께 하다 보면 얼마나 생명이 또 건강하게 만사까지 내 앞에 아가로 오는 것이 귀한 것인지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젠가는 건강한 아가를 맞이하는 행복한 엄마가 되실 거라고 믿으시고 저희는 늘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